자, 101페이지 피시기 바랍니다. 이제 토지 표시사항 중 지목에 대해서. 지목에 대해서는 지목 설정의 원칙하고, 그 다음에 지목 표기 방법,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28개의 지목에 대한 예외를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101페이지 보시면 지목은 주된 용도에 따라, 아까 용어정에서 얘기했죠. 주된 용도를 가지고 나누는 방식, 용도 지목주를 채택하고 있다. 이걸 꼭 알아두시고, 그 3번에 지목 결정에서, 지목 설정 기준에서 나온 지목 설정 원칙을 알아야 돼. 첫째, 지목은 법정주의다. 법률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목에 대해서 이 법정된 지목이 아닌 것을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즉, 다음 페이지 102페이지 펴보세요. 거기 표기 방법 중에서 도표를 하나 그려놓은 게 있죠. 28개의 지목에 대해서 도면에는 부호를 쓰는데 거기 28개 지목 중에서 보세요. 전, 답 이렇게 한 글자씩 있는 것도 있고 과소이나 목장용지 점 3글자, 4글자 벌어진 것도 있어요. 제일 많은 건 5글자예요. 어디? 주유소용지 같은 거. 그렇죠? 근데 이러한 지목이 28개의 지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용지란 말이 붙은 말이 있고 안 붙은 게 있어요. 그죠? 용지란 말이 9개가 붙어 있어요. 보세요. 용지가 붙어 있는 게 뭐 있나? 목장용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채용용지, 종교용지. 이 용지 아무 데나 붙이면 안 돼. 자, 공원용지 있어 없어? 없어. 공원밖에. 여기도 용지 붙이면 안 돼요. 주차장 용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주차장이야. 주유소 용지 있어 없어? 있지요. 이렇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을 잘해서 없는 데다 막 붙여버렸다. 이건 이런 지목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이건 지목 법정주의를 따라가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된 지목 그대로 써야 돼. 근데 이 지목을 암기 안 해도 그냥 몇 번 읽어봐야 돼. 이런 지목이 어떤 게 있었다는 것 정도 곤란할 정도 돼야 되는데 이게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찰용지 있어 없어? 없잖아. 종교용지 있지만 사찰용지란 거 없어요. 저수지 있어 없어? 저수지? 저수지란 거 없어요. 유진 있지. 유지. 선화지라고 있어 없어? 없어. 없는 걸 막 만들어가지고 나타내면 있다 없다 고를 정도는 돼야지. 최소한 한 3번만 읽으면 이런 지목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용. 대지라는 지목이 있어 없어? 대지. 그런 지목 없어요. 대지는 건축법상 용어고 지적에서 얘기하는 지목은 대야, 대. 그래서 없는 지목을 막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걸 뭐라고 한다? 법정주의. 아세요? 그러면 이 법률에 의해서 지목 나열된 걸 그대로 써야 되고 지목 설정 원칙 중에 일주일 사용 써놓은 거 일필일모의 원칙. 한 필지당 지목 하나씩. 그 다음에 한 필지가 여러 용도로 사용될 때는 주된 지목을 따라가라. 주지목 추정 내지는 주용도 추종의 원칙. 이건 용도가 수평적으로 경합이 됐을 때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 일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을 바꾸지 않는다. 일명 영속성의 원칙. 지목 설정 원칙 중에 이게 있어요. 영속성, 일시 변경 불변. 그 다음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 관계 법령의 목적에 구속이 된다. 우리 아까 제1조 봤죠. 이 법의 목적이 이렇게 나왔죠. 그 목적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이걸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 그 다음에 용도 경중의 원칙이나 등록 선의 원칙은 학설로 나와 있는 거지만 수평적 경합이 아니라 용도 경중 수직적 상하 용도 경합이 생기면 중요한 용도를 따라간다는 것이고, 등록 선의 원칙이라는 것은 시간적 경합이 생기면 먼저 등록된 지목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지목 설정의 원칙에 의해서 지목을 부여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넘어가서 102페이지에서 알아둘 것이 표기 방법. 아까 지번과 다릅니다. 지목은 표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건 크게 대장과 도면 나누어. 대장. 이때 대장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말하는 것이고 도면은 지적도와 임야도를 말한다. 이렇게 대장과 도면으로 나눠서 대장에는 정식 명칭을 다 써줍니다. 그대로 다 쓰고 도면은 약식으로 줄여서 부만 쓰는데 이 부 쓸 때의 원칙이 뭐냐? 첫 글자만 따라 쓰자. 두 문자 원칙.
근데 첫 글자를 따다 쓰다 보니까 겹치거나 혼동이 생겨. 그럼 그때는 두 번째 글자 차문자. 그럼 두 문자 쓴 게 몇 개냐? 24개. 차문자 쓴 게 몇 개냐? 4개.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면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하면 무엇을 암기한다 우리는? 4가지. 이걸 암기해야 돼. 28가지는 천재가. 그 다음 조금 머리가 좀 떨어지면 24개를 암기해야 되고. 우리 같이 머리가 아주 떨어질 때 뭘 4가지만 암기하자. 이것도 힘들어. 이것도 지금 현재 4가지. 요 4가지 빼놓고 다 첫 글자니까. 4가지가 뭐야? 천원차장 기억하라 했지? 천. 이건 하천이 하천. 하천. 그 다음 원. 이건 유원지야. 유원지. 원. 차. 하면 주차장. 그 다음에 장. 공장용지야. 공장용지. 이렇게 4가지만 기억해주고 나머지 다 첫 글자예요. 이거 빼놓고. 그럼 철도용지는 뭐로 표시해야 돼? 철. 양어장은 뭐로 표시해야 돼? 양. 뭐 보나만 뻔한 거지. 첫 글자. 잡종지는 뭐로 표현한다? 잡. 그래서 천원차장. 천이 뭐냐? 하천. 원이 뭐냐? 유원지. 차가 뭐냐? 주차장. 장이 뭐냐? 공장용지. 도면에 그림을 그려놓고 15번지 공 이렇게 나와요. 공 뭐야? 공원. 예? 공원. 16번지 원이 나서 원이 뭐야? 유원지지. 공원이 아니고 유원지. 예를 들어 도면에 천원차장만 빼놓고는 다 첫 글자. 천원차장이 뭐야? 천, 하천, 원, 유원지, 차, 주차장, 장, 공장용지. 그래서 102페이지 지목 표기 방법 중에서 천원차장 반드시 기억하고, 그 다음에 102페이지 그 5번 지목의 구분에서 여기서부터 시험에 계속 나오는 것들입니다. 지목 구분에서 구체적인 지목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뭔가 이걸 체크를 잘 해놓고 본문 중에서는 핵심 단어를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단서, 요 단서가 시험 문제 다 나오는 겁니다. 이러이런, 다만, 단, 이러이런 제외시킨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제외시키는 경우. 요게 시험 문제 다 나오는 거예요. 전험은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곡물이나 원예작물이나 약초나 뽕나무나 당나무나 묘목이나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해야 되는데, 곡물 등을 재배한다 했을 때 그 뒤에 나오는 단어를 다 읽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걸 모를까봐 중간을 끊어서 냅니다. 그 기출지문 최근에 나온 거 보세요. 25회 때도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어디부터 나와서 당나무 묘목 관상 뒤에만 잘라내. 그럼 여러분들 느낌이 당나무가 뭐야? 하면서 갑자기 또 헷갈리기 시작하죠. 어디서 안 본 것 같은데. 곡물을 재배한다면 그냥 저는 금방 알을 텐데 갑자기 당나무부터 나와? 이렇게 낸다면 그러니까 다 내용을 알아야 돼. 그 다음 답을 보시면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해서 벼, 연, 미나리, 왕물 등 식물을 주로 재배를 한다. 재배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 뭐라 했죠? 재배하는 거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자생한다 했지. 자생. 벼가 자생해. 그럼 답이 아니야.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해서 벼를 재배했을 때만 답이지. 그리고 연왕골이 자생해. 그럼 뭐야? 유지로 가야 돼. 연왕골을 재배했을 때만 답이야. 알았어요? 연이 뭐야? 연근, 왕골 이런 것들을 재배했을 때 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과수원, 과수류 집단 재배지입니다. 과수류, 이건 나무에서 과일이 열려야 되는데 그 예시를 든 사과, 배, 밤, 호도, 귤나무는 하나 예시야. 여기 없어. 포도나무, 과수류입니다. 그럼 앞에 뽕나무 어디 들어가 있다 해서 전에 있잖아. 근데 뽕나무도 과일로 어떤 사람이 과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어디도 열리고 다 과일이 열린다고. 근데 그런 거는 과일로 안 봐요. 여기서 뽕나무 어디 들어갔다고? 전. 뽕나무를 재배하면 어디로 가? 전으로 가야 돼. 근데 과수류를 집단 재배할 때 그 과수류는 나무에서 과일이 열려야 돼요. 그건 예시를 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과수원부터 단서가 있어요. 그 단서가 103페이지 맨 위에 있는 거야. 과수원 내에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가 된다. 이렇게 주거용 건축물 대 양입의 제한 사유가 나온 것 3가지입니다. 양입지 제한. 과수원, 두 번째 목장용지, 세 번째 묘지. 건축물 부지가 양입되지 않고 대가 되는 이 3가지밖에 없어요. 주된 지목. 예를 들어서 종교용지 안에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 뭐냐?
종교용지. 공장용지 안에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 뭐냐? 공장용지. 학교용지 안에는 주거용 건축물 뭐냐? 학교용지. 근데 과수원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뭐다? 대. 목장용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 뭐다? 대. 묘지 안에는 묘지 관리사무소 부지 뭐냐? 대. 이 세 가지만 그래요. 이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건축물 부지가 양입되지 않고 대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실정법상. 작년에도 나왔어 묘지. 이것도 단서. 뒤에 요약집 뒤에 한번 보세요. 자, 162페이지를 요약집 펴보세요. 잠깐 봅니다. 요약집 162페이지를 보시라 하겠습니다. 페이지 찾기도 힘들죠. 처음에 눈에 안 들어와. 보라기도 한참 찾아봐야 되고. 162페이지를 맨 밑에 보면 기출문제 나왔지? 그 기출문제 보니까 162페이지에 42번 문제를 보세요. 그 3번 지문에 봅니다.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장사되는 법률 제주구에 따른 보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 부지 및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 지목은 묘지로 한다. 지금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가 뭐라고? 대. 단서, 이거 제외시킨다는 단서가 들어가 있는데 다 이렇게 집어내잖아. 이렇게 요 세 가지만이 대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만. 주된 지목이 양입되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단서 갖다 싹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어요. 과수원에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 과수원에도 한번 틀리단 말이에요. 뭐라고? 대. 묘지 안에, 목장용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 부지가 뭐다? 대. 이렇게 세 가지 조심하라겠죠. 다 시험 문제야, 그대로. 다시 앞으로 들어와서. 103페이지 보면 목장용지를 보세요. 목장용지. 거기 보면, 자, 첫째, 초지라는 말, 초지. 목초지를 말합니다. 축산물 및 낙농업 하기 위해서 조성한 그 초지. 그 다음에 축산법 제2조 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한 축사부지. 요 가축의 범위가 문제가 돼요. 자, 거기 가축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고시까지 딱 내려가 보면 가축의 범위가 나오고, 그 가축 중에 진짜 가축처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건 시험 문제 안 냅니다. 소, 말, 양, 돼지 이런 걸 가축이라고 누군 몰라? 그런 거 안 내. 그럼 뭘 내냐? 꿀벌 같은 거. 꿀벌을 사육했다. 그럼 뭐야? 꿀벌이 뭐야? 가축 속에 들어가 있어. 거기 보면. 있어요 없어요? 메추리 꿀벌 15회 때 메추리 꿀벌 사육한 부지가 뭐냐? 목장용지. 왜? 메추리 꿀벌이 축산법상 가축에 들어가니까. 거기 지렁이도 있어. 지렁이를 사육한다. 뭐야? 목장. 왜? 지렁이가 가축이니까. 축산법상.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다 하는 건 안 냅니다. 출제위원이 바보입니까? 소를 사육하기 위해서 조성한 축사부지가 뭡니까? 라고 그렇게 내겠어? 소가 뭐야? 가축인 걸 누구나 다 아는데. 그러니까 출제하는 문제들 유형을 한번 잘 보고 나올 만한 건 어딘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서 틀린 게 아니라 그런 정도의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임야에서 거기 아까 얘기했던 목장용지내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가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고요. 임야에서 자 산림 원야림 거기 7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7가지. 이게 다 임야야. 자 황무지는 잡종지다. 맞아 틀려? 임야라니까. 자 그 다음 모래땅은 하천에 속한다. 맞아 틀려? 모래땅 임야라니까. 거기 나열된 거 잘 알아야 돼. 거기 조문에 나열된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면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약수설 등 용출된 용출구 솟아오르는 곳 그리고 그 유지에 사용된 부지인데 단서 다만 온수약수설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 부지는 제외시켜라. 운송하는 하면 운송하는 그런 말이 붙으면 단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제외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 문제 또 나왔어요. 자, 다시 162페이지 가보세요. 162페이지 41번에 치면 2번 봅니다. 요약집 162페이지에 아까 기출문제 41번을 보면 2번 질문 보세요. 지목 중 틀린 거. 온수, 약수, 서울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야?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했지. 이 단서. 다만 이런 경우 제외한다. 이게 다 시험 문제라니까. 제외시킨다 했으니까 단서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작년도 계속 문제 다 단서 가지고 문제 내잖아. 내일 많은 게 없어. 그냥 여기서 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목에 관련된 건 요약집에 있는 걸 가서 한 3번 정도 차분하게 읽어봐요 그냥. 이거는 무슨 연속성 있는 것도 아니니까 바쁘면 1분 읽다 10분 놀다 1분 읽다 이렇게 TV 보다 생각나면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괜찮습니다. 이거는 민법처럼 뭐 집중해서 보는 것도 아니야. 그냥 가볍게 읽어봐. 만화책 읽듯이 자주 읽어봐. 몇 번 최소한 3번 이상 읽어봐. 알았어요? 여기 몇 개 안 돼 28개 최소한 3번 읽어봐. 그냥 쭉 이런 거구나 읽어봐. 그러면 다 맞아. 그 다음 104페이지 가보면 염전 소금을 채취하는데 반드시 천일제원 방식에 의해서 채취해야 돼. 따라서 단서에 다만 천일제원 방식에 의하지 않고 동력을 이용해서 소금을 채취한다. 그럼 공장용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천일제원 방식으로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가 염전이다. 그 단서도 잘 알아두시고 자, 건물이 있다. 무조건 대가 아닙니다. 건물 용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주거용 건축물에 되고 사무용, 즉 영업용 건축물, 사무실, 점포 여기 3가지. 주거, 사무, 점포 3가지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같은 문화시설, 주거용, 사무용, 영업용, 문화용 이런 용도일 때가 대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용도를 벗어나면 다 독립적 용도가 따로 있어요. 공장용 건축물이다. 공장용지. 주차용 건축물이다. 주차장. 주유용 건축물이다. 주유소용지. 교육용 건축물이다. 학교용지. 그 다음에 창고용 건축물이다. 창고용지. 이렇게 지목이 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건축물의 경우 용도가 중요하. 그래서 지목 변경 사유 중에 건축물 용도 변경은 지목 변경 사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내용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공장용지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인데 이 제조업의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만든다든가 스마트폰을 만든다든가 이런 전기 용품 같은 선풍기를 만든다. 이게 제조업이 아니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1차 생산물을 가공하여 벼를 도정해서 쌀을 만들었다. 이것도 제조업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공장용지로 지목 설정하라. 이런 내용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지리의신 내용이지만 그런 내용도 같이 알아두시고 공장용지 안에 있는 의료시설이나 체육시설 다 공장용지에 속합니다. 아까 공장용지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은 뭐라 했지? 예? 공장용지 이 3가지가 아니니까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아니니까 여기 공장 안에 사원 기숙사를 여기다 아파트를 쪄놨어. 이게 지목이 뭐야 여기 지목이? 공장용지 공장부지 안에 있으니까 알았어요? 이 3가지만 주의하라니까 과수원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 대, 목장용지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 대, 묘지 안에 있는 묘지 관리사무소 부지 대. 이 3가지만 조심하면 돼. 그 다음 학교용지는 학교 울타리 안에 있으면 다 학교용지입니다. 거기 교사라는 건 학교 건물을 얘기해요. 그리고 학교 시설구에 떨어졌다는 것은 울타리 밖에 있으면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 고유한 용도를 따라가야 돼. 주차장은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췄다는 말과 주차 전용 건축물 주의하시고 제외시킨 거 4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거기 별표 났죠?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물류장, 야외 전시장 이 4가지는 주차장에서 제외시켜라. 단서. 다만 이 부설 주차장 중에서 주차 유발 시설물 부지 인근에 즉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부설 주차장은 다시 주차장이 된다. 이것만 주의하면 돼. 여기서 부설 주차장 주된 건축물이 붙어 있는 거예요. 백화점에 딸려 있는 부설 주차장은 뭐야? 백화점이 점포니까 뭐야? 대. 근데 즉 주차장이 아니라는 거야. 제외시키라는 얘기야. 근데 백화점 여기 주차 부지 이 인근에 뒤에 부설 주차장을 만들었다. 이건 뭐 독립적이지? 그러니까 이건 주차장이 돼버리는 거야. 그다음 주유소용지도 단서가 중요합니다. 뭐야? 즉 이런 석유나 석유제품 이런 시설이 판매한 시설이 자동차 선박 기차 제작 정비 공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공장용지가 돼버려. 그래서 이것은 제외시키는 겁니다. 자, 주유소용지 단서 조심하라 해서 이 시설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을 때 자동차 선박 기차 등 제작 정비 공장 안에 설치가 돼버리면 주된 지목을 따라가야 돼. 공장용지로. 그러니까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잘 봐두셔야 됩니다. 창고용지는 자, 물건을 보관, 저장을 위한 독립적 핵심, 독립적. 즉, 어디에 부설된 창고가 아니라 독립적이라는 거. 물류창고를 얘기하는 거, 물류창고. 이것만 창고용지야. 우리 시골집에는 창고가 있다. 그럼 돼야 그거는. 독립적인 게 아니니까. 우리 집에도 창고가 있는데 옆에 조그맣게 창고를 만들어서 그럼 창고용지가 되면 나는 물건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디 주된 토지에 딸려 있는 건 안 돼요. 독립적인 시설이어야 돼. 그 다음 106페이지 넘어가 도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목입니다.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해서 보행이나 차량 운항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형태를 갖춰 이용된 토지인데 특히 거기 주의할 게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부지 주의하시고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부지는 도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 밑에 나와 있듯이 국도나 지방도에 있는 휴게소는 대가 돼요. 고속도로 안에 있을 때만 도로에 딸린 부대 시설 정도밖에 안 봐요. 그러니까 도로가 되는 거예요. 국도나 지방도에 있는 휴게소는 독립적인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건 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거기 단서,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에 설치된 통로는 이거는 제외시킨다. 뭐야? 주된 지목을 따라간다. 아파트 안에 있으면 돼. 공장 안에 있는 도로는 뭐야? 공장용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철도용지는 궤도, 레일이라는 게 궤도 시설이 있어야 돼.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 형태를 갖춰야 되니까 밑에 땅 위에 궤도 레일이 갖춰져 있으면 그 위에 건물이 빌딩이 들어서 있어도 뭐다? 철도용지예요. 그래서 요즘 민간 자본으로 건축된 역사, 용산 역사, 서울 역사 그 밑에 다 궤도가 있어요. 그럼 뭐가 된다? 철도용지지. 그게 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하천과 국어의 차이점 거기 도피를 잘 보세요. 하천 자연의 유수 규모가 커야 돼. 국어 자연의 유수 이거나 인공적인 수로인데 자연의 유수라는 말 썼을 땐 규모가 작아야 됩니다. 요 표현만 알아두면 되고 유지는 물이 고여있는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는 시설들인데 다만 거기 연왕골이 자생한다는 말이 나오면 이건 유지로 한다는 거 아까 답에서 얘기했었죠. 양어장은 육상에 있어요. 육상에. 해상이 아니라 육상에. 해상에 있는 것은 가두리 양식장은 지목 설정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등록 대상이 아니야. 그 다음에 수도용지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시설 부지. 송수시설은 수도용지입니다. 그러나 송유시설은 이따가 볼 잡종지에 들어가 있어요. 송유시설. 공원은 법률에 의해서 두 번째 줄 나와 있죠. 공원이나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인데 법률에 의해서 공원 녹지로 결정 고시됐어도 공원이 아닌 거 두 가지. 첫째, 묘지공원. 묘지공원은 지목이 묘지야. 공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상 공원은 임야야. 자연공원법상. 예를 들어 국립공원 계룡산이 뭐냐? 임야지. 그건 공원이 아니야. 지목을 얘기할 때 지목을. 자연공원법에 대한 공원은 임야. 묘지공원은 묘지. 이 두 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그 다음 채용용지에서 거기 나열된 것 주의 잘 봐야 됩니다. 자, 이런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자, 뭐라고 나왔나 보세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이런 표현들 잘 알아둬야 돼. 승마 어디로 갔어? 체육용지. 경마로 가면 어디로 간다 이제? 유원지. 다음 페이지 나와 유원지. 승마장은 체육용지. 다음 페이지 다 있어. 경마장은 유원지 들어간다는 사실 조심하시고 자, 좀 이따 볼 거니까 체육용지 그 단설 조심하세요.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 미흡 그러면 제외시킨다는 거. 영속성과 독립성 미흡하면 제외시킨다는 거. 그 얘기는 영속성과 독립성을 갖췄으면 채용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넘어가서 유원지에서 보세요. 거기 나열된 거. 자, 위락이나 휴양 등의 적합한 시설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수영장 채용용지하면 안 돼. 어디에 들어가 있어? 유원지. 그 다음에 유선장 놀이배 타는데 그 다음에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공원은 공원입니다만 어린이 놀이터는 유원지입니다. 동식물은 자 민속촌, 그 다음에 경마장. 아까 승마장 어디라고? 채용지. 경마장 어디라고? 유원지. 이런 것도 조심해서 봐두란 말이에요. 여기도 단서가 붙어 있어서 이들 시설과 거리 등과 독립적으로 즉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땐 제외시킨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 종교용지도 보세요. 종교용지는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해서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 자, 교회 가서 예배를 본다든가 사찰에 가서 법요, 어떤 이런 행사를 진행한다든가
또는 제사를 지낸다. 제사라는 말은 뭐 대상이 누구냐?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제사 지냈다. 부처님을 위해서 제사 지냈다. 이런 뭐야? 이거는 이제 종교 시설이라고 다 이해하는데 자기 조상을 위해서 제사 지냈어. 이걸 뭐라고 그래? 사당. 이건 일반 공중이 종교실 거래한지 안 해. 지나가는 김씨가 이씨 사당이가 제사 지내는 거 봤어요? 없지. 그래도 보다 이건 사당부지도 종교용지. 넓게 보면. 그래서 그 밑에 지례신 내용 중에 보세요. 2번. 제의식 목적으로 건립된 사당이라 하더라도 종교용지 부대시설로 보아서 허가된 사당이므로 종교용지로 지목 변경하라는 지례신 내용이 있는 거예요. 사당부지도 종교시설이다. 이런 얘기 한마디로. 그 다음 사적지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 유적 고적 기념물을 보관하기 구획된 토지인데 단서 중요합니다. 이 문화재가 어디에 들어가 있을 때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이 세 가지가 나오면 주된 지목을 따라가야 돼. 사적지가 안 돼. 즉 학교 안에 문화재가 들어가 있어. 그럼 뭐라? 학교용지. 그 다음에 종교시설인 사찰이나 이런 데 안에 문화재가 들어가 있어. 그럼 뭐야? 종교용지. 사적지가 아니야 이때는. 이 주된 지목을 따라간다는 말이야. 양입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묘지에 대해서는 시체나 유골이 매장되거나 묘지 공원 근데 그 각종 봉안시설 여기에 속하지만 단서 아까 뭐라 했죠? 묘지 내에는 묘지 관리사무소 부지는 대가 된다. 109페이지 맨 위에 있는 말 조심하시고 그 다음 잡종지에 대해서 거기 나열된 거 다 알아둬야 됩니다. 갈대밭 시루에 물건 쌓아두는 야적장 돌을 캐내는 채석장 흙을 파는 채토장, 야외시장, 자, 비행장이 몇 번 나와? 비행장 어디 들어갔다고? 잡종지. 근데 비행장이 이렇게 커, 너무 커서 공군 비행장에다가 군인들이 우리도 운동 좀 하고 삽시다 해가지고 비행기만 타니까 운동을 한대. 비행장에다 이거 골프 연습장 만들어서 골프장. 조그만 것도 만들어 골프장. 골프장은 어디야? 이거 체육연구 봤더니 어디 들어갔다? 비행장 안에 있으니까 잡종지 안에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뭐가 돼? 무시되는 거야. 전체가 뭐가 된다? 잡종지. 알았어요? 네. 자, 그래서 거기 비행장이나 마을의 공동 우물 이런 건 잡종지에 들어가 있고 영구적 건축물 중에 변전소, 송수신소, 송유시설 아까 송수시설은 수동지라고 했지? 송유시설은 잡종지.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우물처장, 기타 다른 집에 속하지 않는 토지는 다 잡종지입니다. 그 다음 단서가 원상회복 조건 이건 바로 일시변경 불변 즉 영속성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야. 원상의 목적권 도를 캐내거나 흙을 파내면 제외시켜라 하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매하면 어디로 가냐면 잡종지 가라겠지? 그래서 4번처럼 전에 이런 문제가 출제됐어.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받아 설치한 시설물 부지가 뭐냐? 도대체 콩나물 재배하는데 시설물 부지가 뭐로 하라는 얘기야? 듣도 보던 게 나왔지?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잡종지로 가면 돼요. 내용이 애매하고 뭔지 분명치 않다 그럼 잡종지로 가야 돼요. 그래서 28개 지목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렵진 않아. 시간 날 때 읽어봐. 시간 날 자주 봐. 그러다가 뭐 머리 아플 때 한 번씩 봐. 머리 덜 아파 이거는. 막 복잡한 거다. 아니면 뭐 재미난 거 보다 조금 그래도 머리 좀 긴장시키듯이 한번 읽어봐. 이런 거 읽어보면 이 점수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읽어보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지목 28가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시험에 매년 나와. 2문제 이상 나오니까 잘 보세요. 지목을 출제 안 했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출제할 게 없어요. 지적에서. 지목 안 내면 뭐 내겠어. 28개 지목 낼게. 단서도 수두룩한데. 그래서 오늘 나와준 프린트물 자 거기 4번 문제 보세요. 자 아까 봤던 건데 이게 작년 문제예요. 지목을 지적도 임의하듯 등록할 때는 부호로 표기한다. 아까 도면엔 부, 배장엔 정식명시라고 했지. 부호로 표기할 때 원칙 첫 글자 두 문자주의 예외 차문자 네 가지 천원차장 암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온수, 약수, 서류 등을 일정한 장소 운수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실 부지는 광천지 제외시킨다는 단서를 물어본 것이고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는 건 뭐야? 1필 1모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야. 1필 1모의 원칙. 지목 설정 원칙 아까 얘기했죠? 일주일 사용. 그 다음 4번 지문 1필지가 2개 이상 용도로 활용될 때 주된 용도에 따라간다. 이게 뭐야? 주지목 추종이에요. 지목 설정 원칙이야. 5번도 토지가 일시적 임시형 용도로 사용될 땐 지목 변경하지 않는다. 일시 변경 불변 원칙. 이게 뭐야? 영속성 원칙. 일시 변경 불변 원칙. 같은 말 뭐라고? 영속성의 원칙. 지목 설정 원칙 정도 물어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다시 책으로 요약집 109페이지 오시면 경계. 경계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나온 게 지상경계 결정 기준. 그 다음에
분할에 따른 경계 설정 시 건물 건립할 예외. 이건 뒤에 분할에 또 나와. 그래서 경계란 경계점 간 직선 연결 선이다. 선 어디에 있다? 도면, 도상에 있다. 땅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경계 설정이 원칙 중에서 여러분들 110페이지 보세요. 거기 경계에 대한 일반 원칙은 지목 설정 원칙과 구별해야 됩니다. 자, 경계는 국가만이 결정한다. 이걸 뭐라고? 경계 국정주의. 경계는 반드시 직선을 만들어야 돼. 이걸 뭐라고? 경계 직선주의. 그다음 경계는 한 번 결정하면 이리저리 움직일 수 없어. 이걸 경계 부동성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경계는 유일무이한 것으로 분리할 수 없다. 즉 0.1mm 두께로 그려주지만 이것은 제도 그릴 때의 규격일 뿐이지 이게 넓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즉 토지 경계를 그릴 때 이렇게 자, 요 토지 경계 요게 0.1mm 두께로 그렸다 해서 이게 넓이가 있다는 게 아니야. 이것은 그럼 넓이 좀 나눠 가지면 0.05mm는 이쪽 거 나머지 이쪽 거 나눌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규격만 얘기하는 거예요. 경계 두께를 이렇게 그리라는 것 뿐이지 이만큼 폭이 있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걸 뭐라고? 경계 불가분의 원칙. 그 다음 자, 동일한 경계가 서로 다른 도면에 등록됐을 땐 축척의 큰 쪽, 정밀도가 높은 축척의 큰 쪽을 따라간다. 축척, 종, 대, 큰 쪽을 따라간다. 종, 대의 원칙. 이걸 경계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지상경계 결정 기준도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들 경계는 도면에 등록된 선이지만 이 도면에 선을 등록하려면 어디서부터 측량하느냐? 땅 위에서, 지상에서. 그럼 지상에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야 되냐? 고저 차이가 없으면, 고저가 없으면 어디? 중앙. 암기해야 됩니다. 고저 무중. 고저 차이가 있으면 어디냐? 경사면의 하단부. 고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고저 무중유와 절토된 지형, 토지를 절개시켰을 땐 경사면 어디? 상단부.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해수면에 접했을 때는 해수면에 접하면 최대 만주이나 만수위. 바다를 제방으로 막았을 땐 바깥쪽 어깨선, 제방이 나오면 바깥쪽 외측, 바깥쪽 어깨선이다. 자주 나와. 고저, 무중, 유화, 절상, 해수만 제외 암기합니다. 여기 해수면에 접했을 때 이거 최대 만주이나 만수인데 평균은 다 틀려. 몇 번 나왔어 이거? 평균 수위가 아니고 최대 만주이나 만수위. 그래서 고저가 없으면 평탄한 지역이다. 뚝이나 담장 어디? 가운데. A 토지 B 가운데. 여기 기점으로 해라. 고저가 있다면 어디다? 이 고저가 있다면 경사면의 하단부. 절토된 지형이다. 토지를 절개해서 임야를 절개해서 도로를 개설했어. 그럼 어디다? 요때는 밑에는 딱 켜나 위는 이렇게 경사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 절개 경사면의 상단부부터 도로 편입되는 거예요. 임야와 도로의 구분 기준이 어디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개시킬 때 여기 도로 선 어디다? 여기 절개한 시점부터 이 경사면의 상단부부터 도로 편입되는 거예요. 해수면 바닷가 육지가 가면 여기 육지와 바다 물이 고정된 게 아니야. 최대 만주위나 간주위가 있다. 평균 수위도 있어. 그럼 어디다? 최대 만주위선 위에만 요 선이 기준점. 평균이 아니야. 바다를 막았으면 어떻게 되냐? 제방으로 바다를 막아버렸어. 그러면 어디다? 요 바깥쪽 여기서 바깥 요 뚝이나 방주제에서 바깥쪽 모서리 바깥쪽 모서리 육지에서 바라봤을 때 요 바깥쪽 바깥 바다 방향으로 요 모서리선 이걸 외측 바깥쪽 여기 어깨선이라는 거, 어깨. 요 사람 이름 보면 여기 어깨 양쪽 어깨.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지상경계 분할 따른 지상경계는 이 뒤에 어디서 보냐면 뒤에 가면은 이제 분할 다시 나오니까 일단 넘어가고 여기서는 그다음 면적에 대해서는 아까 수평면상 넓이라고 했죠. 이거 꼭 알아요. 수평면상 넓이 2차원 지역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척관법을 쓸 때 면적에서는 특히 면적 결정 방법이 나올 때는 여러분 면적을 계산하라는 문제는 아니에요. 지적 측량 기술자가 면적을 산출했을 때 결정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겁니다. 핵심은 거기고 일단 지금 평이란 말 쓰지 않죠. 이 척관법상 용 안 쓰고 이걸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계수 얼마를 곱하느냐 이걸 봐두세요. 얼마를 곱하느냐 여기에 120분의 400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3.3058 물어보지 않아요. 120분의 400을 곱하면 이게 뭐가 된다? 이게 약 3.3058 이렇게 나가겠지만 120분의 400이라는 계수를 기억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면적 산출 방법 중에 여러분들 넘어가서 어딜 보시냐면 요약집에서는 112페이지 가면
특히 그 5번 별표 면적 측정 방법 이건 기억해야 돼요. 면적 측정 방법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전자면적 측정 기법과 전자면적 측정 기법, 그 다음에 좌표 면적 계산법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이 중에 무엇이 더 정밀도가 높은 방법이라고 해줬죠? 예? 무엇이 정밀도가 높은 방법이라고 해줬어요? 예? 좌표 면적 계산법이야. 여러분 이거 전자하면 이게 아니야. 이게 정밀한 방법이에요. 이게 전자면적 측정 기법은 이것은 좌표 면적 계산법은 일반 지적도 임야도가 작성된 지역에서 하고 좌표 면적 계산법은 이것은 경계점 좌표 등보 작성돼야 돼. 측량 도구는 경우의 측량 방법. 경우의. 여기 측량 도구는 평판이나 전자평판. 측량 도구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경우의 측량 방법을 썼다면 좌표 면적 계산법을 연결시켜야 되지. 이쪽 넘으면 다 틀리고 평판이나 전자평판하면 전자면적 측정기로 가야지. 이쪽 좌표 면적 계산법 이러면 틀려 또. 서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거. 알았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알아두면 돼. 다 출제했던 거 지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면적 핵심은 오른쪽 이런 113페이지 그 도표 잘 보세요. 0.5, 0.05 나온 거. 면적을 결정하는 방법은 이미 산출해 놨어. 누가 산출해 놨어? 측량 기술자가. 자, 이 토지 면적 얼마입니까? 산출했더니, 이 축척 얼마였더니, 1200분의 1 축척인데, 산출해봤더니, 364.51이 나왔다. 이걸 토지대장에 등록할 때, 얼마로 등록할 거냐? 차이수 결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수 10제짜리까지 다 해줘. 난 땅 한 톨까지, 흙 하나까지 중요해.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럴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여기까지만 보지. 이런 사람도 있고, 다양하겠지. 그러니까 이걸 결정하는 방법은 자릿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요 364까지만 할 거야. 소점 기준에 요까지 할 거냐 더 들어갈 거냐 이 차이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여기 1번까지 하는 방법이 있고 2번까지 하는 방법. 어디가 더 정확한 거예요? 2번까지. 즉 이건 축척에 따라 달라져. 이렇게 축척이 분모가 1000단위 넘어가면 1번처럼 여기 500분의 1이나 600분의 1처럼 이렇게 축척이 더 클 때는 이게 큰 축척, 이건 작은 축척. 클 때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알았어요? 축척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보세요. 축척 분모가 1000단위일 땐 1의 자리, 여기가 뭐야? 100, 여기는 10, 여기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여기는 소수 첫째 자리, 여기 소수 둘째 자리야. 자릿수가. 그러면 1의 자리까지 한다는 건 여기까지. 즉 이건 자연수 값만 등록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축척 분모가 100단위일 땐 이거보다 더 안으로 들어가야 돼. 소수 첫째 자리까지. 근데 이 소수 첫째 자리라는 말 안 써. 소수 첫째 자리라고 안 쓰고 제곱미터, 여기가 1제곱미터가 여기잖아.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이렇게 법률주문 나왔어. 소수 첫째 자리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조문도 제가 옮겨놨지만 한번 보시고 거기 112페이지 하단에 그 조문 시행령 60조 내용 중 2번 보세요.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 지역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 지역. 이게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 지역은 원칙이 500분의 1로 만들어요. 지적도 축척은. 토지 면적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하되. 이게 뭐야?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되. 이런 말이에요. 표현이.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핵심은 뭐가 나오느냐? 여기서 그럼 단수. 이 끝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1200분의 1로 하려면 여기 364까지만 해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 뒤에 나온 건 뭐냐? 이 끝에 있는 숫자가 단수 끝이다. 이 끝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그래서 이걸 정리하는 방법이 5452 방법을 쓴다는 거야. 특징이. 이 얘기는 기준이 1000단일 때는 기준값 0.55 기준, 100단일 때 축적부가 100단일 때 0.05로 기준 똑같은 방식을 쓰는 거야. 그럼 0.05가 기준값이니까 이거를 0.5와 비교해 봤을 때 남은 숫자가 뭐야 여기? 0.51이 남았지. 0.51은 이게 0.51이 남았잖아. 이걸 비교했을 때 이거보다 크면 우리가 이걸 초과, 이거보다 작으면 미만. 같을 때 세가 나눠서 초과하면 그냥 올려주면 돼. 올림. 미만이면 그냥 버리면 돼. 버려. 같을 때 이게 문제돼. 같을 때 5452 번다고 그래. 같을 때는 5452을 해줘라. 이 5452 번다는 말이 뭐냐?
5일 때는 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 5일 때는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버리고 올리고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걸 결정 기준이 또 나와야 되는데, 이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여기서 끝자리라는 것은 1000달일 때는 1위 자리. 여기 100달일 때는 축적분과 소수 첫째 자리. 여기 끝이 돼버려요. 끝자리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달라. 여기서 짝수, 0이나 짝수면 버려야 돼요. 홀수면 올려야 돼요. 홀짝을 가지고 나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364.51이 나왔다. 그럼 단수가 얼마 나왔어? 1200분의 1이라면 단수가 얼마예요? 이해하기 쉽게 5라고 십시오. 이렇게 나와서 단수가 얼마 나왔어? 1000단일 때 어디까지? 364까지 등록해야 되지. 남은 숫자가 요게 남았어. 0. 얼마? 0.55가 남았어. 이건 0.5와 비교봐. 0.5와 비교해서 이게 0.5보다 비교해봤을 때 어떻게 돼? 크냐, 같으냐, 작으냐, 어때? 예? 다시 한번 0.5와 비교, 0.55는 크냐, 작으냐, 같으냐를 물어봐. 어때? 크다고 해야 되지, 당연히. 이거 여기서 뭐 엉뚱한 소리, 이런 걸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크니까 어디라고? 이건 초과지, 초과. 그러니까 어떻게? 올려서 얼마로? 365로 등록한다. 그럼 만약에, 요게, 이렇게 나왔어. 364.501이야. 그럼 단수가 얼마야? 0.501이야. 그럼 0.5와 비교했을 때 커요, 같아요, 작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올려. 365로. 알았어요? 근데 만약 이게 이렇게 나왔어. 364.5로 나왔어. 그럼 이게 왜 또 갑자기. 자, 너무 열내는 것도 아닌데. 같지. 이렇게 단수가 0.5로 남았어. 그럼 어때? 이때는? 같지. 같잖아. 단수가 0.5 기준값과 비교했을 때 0.5 같잖아요. 같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여기 5, 4, 5 판다. 5, 4, 5 판다. 이때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어디야? 여기 1위 자리. 이걸 보니까 이게 364네. 4는 홀수야, 짝수야? 짝수면 어떻게 된다? 버린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만약 이게 363.5였다면 이게 똑같은 경우라면 이게 홀수니까 어떻게 돼? 올려서 4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원리만 알면 이게 계산 문제야. 이거 계산기 두드린 사람 보세요. 그런 사람 문제 보면 100% 떨어집니다. 여러분 옆에 앉았는데 보니까 지적 문제 풀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 그 사람 떨어진 사람이야. 그 문제 절대로 답을 옆에서 보여줘도 쓰면 큰일 납니다.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단수 처리 방법 이 원리대로 간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럼 만약 이게 아까 이렇게 나왔지. 364.55가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500분의 1이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이야. 그럼 어디까지 등록해야 돼 이제? 소수 첫째 여기까지 등록해야 돼. 그럼 등록하려면 어디까지 등록한다고? 364.5까지 등록하려고 봤더니 이 숫자가 하나 나왔네? 얼마 남았어? 0.05가 남았지. 이땐 기준값 얼마를 가지고 따진다고 이게 하나 수점 이하로 넘어가니까 0.05와 비교해서 이 단수가 큰지 같은지 작은지를 결정해야 돼. 어때? 네? 같잖아. 이때 0.0 같죠? 같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5, 4, 6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때 구하고 있는 끝자리가 이제 어디가 됐어? 소수 첫째 자리 여기 끝이 돼버린 거 이때는. 이게 홀수면 올리고 짝수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야? 홀수니까 올려서 364.6으로 해야 돼. 축척이 500분의 1이라면. 이해되죠? 네. 이렇게 면적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00단위와 같이 보는 게 아까 세 가지 많이 나오면 축척이 없는데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했거나 아까 뭐라 했어? 지적 확정 측량했거나 또 어떤 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축척 100단위 때와 같이 하는 거예요. 축척이 없어도 100단위와 같이 계산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했다. 지적 확정 측량을 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된 지역이다.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축척 100단위 때 계산 방법 그대로 가는 거예요. 꼭 알아두세요.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 나눠진 문제 6번 문제를 봅니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1지역에서 한 필지 면적 측정을 위해서 계산한 값이 작년 문제예요. 1029.551이 나왔어. 1029.551이 나왔는데 지금 축척이 있어 없어? 없지. 뭐가 있다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나왔네. 그럼 어디와 같이 계산한다고? 100단일 때와 같이. 그럼 어디까지 등록해야 돼? 소수 첫째 자리 이게 뭐야? 제곱미터 이 한 자리 여기까지 등록해야 되지. 즉 1029.5까지 등록하려고 보니까 이게 남았어. 얼마 남았어요? 0.05
0.051이 남았지. 그럼 어떤 값 0.05와 비교해서 이게 크냐 같으냐 작으냐 결정해야 돼. 어때? 크잖아. 이거 막 크지? 초과했어. 초과하니까 어떻게 돼? 올려. 얼마로? 1029.6으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5사에 버는 게 아니고. 알았어요? 올려. 초과하니까 올린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된 거. 몇 번이야? 맞죠? 4번.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면적 결정 방법이에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조금만 더 하고 끝내. 잠시 쉽시다. 머리 아프죠?